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에 관한 공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정책이 뭘까? 여러분 알고 계신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이제 제 3교시 3교시에서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법제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걸 영역이라 얘기하지 않고 우리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이제 과목이라는 말을 쓸 건데요. 이 세 과목을 다루는데 세 과목의 어떤 연속선상, 그러니까 이 세 과목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정책과 행정과 법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과목의 어떤 일치되어진 개념 또는 연속선상에서 놓여져 있는 뜻을 좀 이해하시면은 얘가 좀 더 빠르실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요. 누가 정책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하느냐, 누구를 대상, 즉 누가 누구에게 정책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누군가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 자, 무엇을 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담으셔야 될 게 정책의 주체. 우리가 이것을 정책 주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정책을 하느냐? 정책 주체는 오직 국가가 정책의 주체입니다. 국가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국가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걸 정부라고 합니다. 정부라고 하죠. 자, 머릿속에 꼭 담으시기에 정책의 주체는 누구다? 국가 또는 정부라고 얘기한다. 자, 이 정부를 다시 두 개로 나눠서 이해해야 됩니다. 꼭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중앙정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가 있어요. 다시 뭐가 있다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게 누가, 즉 정책의 주체가 됩니다. 자, 객체는 누가 할까? 객체는 누가 하느냐? 객체는 이건 당연히 국민이 되겠죠. 국민입니다. 국민이 돼요. 자, 국민을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어떻게 나눠서 보느냐면은, 자, 국민을 선별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볼 것이냐. 정책의 대상이 되는 그 정책 객체를 국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국민을 선별적으로 보느냐 보편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 선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선별적이라는 것은 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정책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즉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중에서, 국민 전체가 있다면 이 전체 중에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정책을 시행할 때 우리가 그걸 뭐라 해요? 선별적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반대로 뭐죠? 전체 국민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책 시행의 대상자가 전체 국민이 다 되어졌었을 때 우리는 그걸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되죠? 자, 또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정책 수단이라고 얘기하죠. 정책 수단. 정책 수단 또는 정책의 방법입니다. 정책의 방법이 있어요. 이 정책 방법도 이 객체와 같이 어떤 선별적인 방법을 쓸 것이냐 또는 보편적인 방법을 쓸 것이냐로 나눠집니다. 선별적이냐 또는 보편적이냐 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선별적 형태의, 즉 전체 국민들 중에서 전체 국민들 중에서 일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사회복지 정책에서 그 일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얘가 공공부조 정책이라는 것이 있죠. 공공부조.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다분히 어떻게 선별적인 사회복지 정책 수단입니다. 자, 보편적이라는 것은 뭐냐? 자, 전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수행을 하는데 이 보편적인 정책에는 정책 수단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회 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사회
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책 수단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후 시간에 공부를 해나가면서 접해보고요. 자,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한다 그랬습니다. 국가는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뭔가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국가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공권이라고 해요. 공권 또는 공권력이라고 하죠. 힘입니다. 힘. 이거는 국가가 국민이 국가한테 부여해 준 힘이죠. 이 국민이 국가한테 부여해 준 이 공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는 이 국민을 통치합니다. 통치해요. 이들에게 어떻게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정책을 강제로 시행하게 하죠. 그래도 국민은 어떻게 돼요? 그 공권력에 의해서, 즉 자신들이 국가에게 부여한 그 공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따르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여기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국가가 공권력을 부여할 때, 국민이 국가에게 공권력을 부여할 때 그냥 막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부여를 했느냐?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 또는 이념이라고 얘기하죠. 국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념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죠? 실현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공권력을 요구할 때 우리 가장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그것들이 표현되죠. 선거도 될 거고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한테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나를 자치단체 장으로 뽑아주십시오.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할 때 뭘 보여주냐면 그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를 가지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런 공권력을 주면, 즉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자치단체 장이 되면 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국민들은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국가 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하죠? 뽑아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부여해 줍니까? 공권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우리가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가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같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또는 이념을 국민들에게 정책 수단 또는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시행하는 또는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책이라고 얘기한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요 기본 틀을 머릿속에 좀 담아 두십시오. 정책을 얘기할 때 요걸 머릿속에 딱 담고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니까 정책 개념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라는 얘기, 그냥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안락하게 행복하게 살다. 우리 복지라는 말, 영어로 welfare라고 얘기하죠. well은 좋다라는 얘기고 fare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상식 수준에서 사회복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은, 자, 정책이란 2번을 보세요.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사회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치를 가치를 권위적인, 즉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배분하는 활동이다. 자, 제가 말씀드린 정의하고 좀 비슷한데 다시 어떻게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념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여러 가지 정책 수단 방법을 통해서 실현해내는 또는 시행해내는 국가의 행위가 바로 뭐다? 정책이고 거기에 사회복지적인 이념이 붙었다. 사회복지적 가치가 붙었다. 그럼 그게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 되는 거예요. 정책의 분야들은 많죠. 환경정책, 재정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룰 것은 뭡니까?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 가치가 실현되어지는 또는 국가의 이념이 실현되어지는 사회복지 정책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플러스 원에 보니까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로마니신, 이름이 뭐라고요? 로마니신입니다. 로마니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산업화를 기점으로 해서
산업화 이전의 사회복지에 관한 인식, 그리고 산업화 이후의 사회복지에 관한 인식.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정책론 얘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산업화라는 현상, 이것이 자본주의를 만들어냈어요. 산업화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자본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자본주의는 부를 어떻게 극대화시킵니다. 부를 극대화시켰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저 농사만 짓고 사람들이 그 얻어진 농산품만 갖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생산품이 많아지고, 특히 잉여 생산품, 그걸 통해 이제 부가가치들이 만들어지고 자본이라는 게 형성되면서 부가 증대됐습니다. 다 부유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건 장점인데, 예, 문제는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빈부격차라고 얘기하죠. 자, 산업화의 가장 근본적 이 잘못이 뭐냐면요. 단점이 이 빈부격차를 형성해냈다는 거죠. 뭐냐면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자본을 통해서 어떻게 잉여 수익을 자꾸 얻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점 부자가 되는데 반해서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 자꾸 이 자본에서 소외가 되죠. 즉 점점 가난해지는 현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산업화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자본주의는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냈고, 이것 때문에 뭐가 필요하게 됐다. 예, 사회, 복지 또는 이와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시겠지만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빈부격차의 문제를 이렇게 형성되어진 부를 통해서, 부의 어떻게 권위적 배분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세상을 좀 이분법적으로 보셔야 돼요. 사회복지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봐라? 이분법적으로 봐라. 세상엔 가난한 부유한 자, 더 리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더 푸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가난한 자, 부유한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가난한 자, 부유한 자라는 것은 부를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더 리치고 부에 의해서 소외된 자가 더 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 이 더 리치는 더 푸어한테, 예, 그러니까 더 푸어가 더 리치한테 더 좀 내놔라. 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더 줘라고 더 푸어가 요구하면 더 리치가 줍니까 안 줍니까? 예, 그냥 안 주죠. 그렇죠. 예, 더 리치는 야, 네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내가 너한테 주니? 안 줘. 그렇죠. 얘는 자꾸 요구하고 얘는 어떻게 안 주려고 합니다. 예, 둘 사이에 뭐가 발생합니까? 예,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사회복지 정책은 뭔가요? 이 둘 사이에 개입합니다. 개입해서 더 리치한테 권위적으로 앞에서 공권력 말씀드렸죠. 국가가 이 정책을 통해서 개입해서 너 더 리치, 네가 갖고 있는 거 더 푸어한테 강제로 줘. 그렇죠. 예, 그냥은 안 주니까 국가가 강제로 더 리치 걸 걷어다가 어떻게 더 리치가 형성한 이 부를 걷어다가 어떻게 더 푸어한테 나눠줌으로써 이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게 사회복지 정책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더 리치가 더 푸어한테, 그걸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소득의 일방적 이전 또는 소득의 재분배라고 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 예, 이 안에 어떻게 국가가 개입했다.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강제적으로, 즉 권위적으로 배분했다까지 좀 기억을 해 두세요. 다시 이쪽으로 가서 로마네 씨는 그래서 이 산업화 전과 후,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사회복지 정책이 개입되기 전과 개입된 후,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사회복지 정책이 개입되기 전과 개입되기 이후에 어떤 이념, 가치 변화가 있었는지를 얘기합니다. 보면 자, 과거에는 자녀적, 보충적, 즉 산업화 이전에는 자녀적, 보충적이었는데 현재는 자, 산업화 이후에는 제도적 또는 보편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울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 제 얘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970년대에 잘 알고 계신 윌렌스키 르보,
윌렌스키하고 르보우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 정책 학자들인데요. 정책학자죠. 이분들이 복지국가, 나름대로 우리는 복지국가 합니다. 또는 우리는 나름대로 사회복지 정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복지국가들을 유형화 시켜봤어요. 유형화라는 말은 뭐죠? 구분을 해봤다는 소리죠. 분류를 해봤다는 거예요. 자, 윌렌스키하고 르보가 복지국가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자녀적 복지국가 또는 자녀적 복지 정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제도적 복지국가 또는 제도적 복지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분법 모형을 썼어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녀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이런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죠. 따뜻한 데서 잠을 자야 되죠. 그렇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남지 못하고 그 존재가 어떻게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살아남는다. 그걸 우리는 생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한 인간이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즉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즉, 한 개인의 생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를 놓고 자녀적 제도적으로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자, 자녀적 복지국가 또는 자녀적 정책에서는요, 생존에 대한 책임을, 1차적 책임을 네가 져.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 책임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죠? 네가 일해야 돼. 네가 게으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일해야 돼를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병들었어요. 내가 늙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누구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냐면은 가족 보고 책임지라고 해요. 첫 번째는 자, 개인, 네가 책임져. 그 개인이 책임 못 지면 두 번째 책임질 사람은 그 개인의 가족을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네가 책임 못 지니까 이 다음부터는 네 가족들이 책임져라. 나이가 먹었어? 그래서 네가 일을 못해? 그래서 네가 네 생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어? 그렇다면 네 자녀들이 네 생존에 대한 책임을 져.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가족들조차도 어떻게 돼요? 생활이 어렵고 가족들도 병들고 또 도저히 이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때는 누구 보고 책임지라냐면 시장 보고 책임지라래요. 여러분, 이 시장이라는 게 뭐 서울특별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국가가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해서 도와주고 싶으면 돕자.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 후원금 좀 내자. 이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후원금 제도 같은 것들이죠. 후원금이라는 게 뭐예요? 강제로 걷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불쌍해서 저 사람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뭔가를 좀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의의 반영. 즉 비강제적인 모금 방법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것이 바로 후원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자, 개인 네가 책임져, 가족도 책임져, 시장이 책임져. 그래서 이 개인도 책임 못 지고 가족도 책임 못 지고 시장에서도 소외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 그때 국가 또는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게 자녀적 복지 또는 자녀적 복지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자녀라는 말이 뭐냐면 찌꺼기라는 뜻이에요. 찌꺼기. 전체 국민이 이렇게 있다고 본다면 이 국민들 중에서 개인 혼자 스스로 자기가 일해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이만큼의 사람 빼고, 그 다음에 가족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만큼의 사람도 빼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장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만큼 사람 빼면은 요만큼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만 어떻게 된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 그 생존을 책임지겠다라는 얘기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녀적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선별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선별적. 여러분, 선별적이라는 말은 뭐냐? 골라낸다는 소리죠. 골라낸다. 뭐냐? 전체 국민들 중에서
이만큼 빼고 이만큼 빼고 이만큼 뺀 요 사람들만 어떻게 쏙 하고 골라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자녀적, 선별적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부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자녀적이란 말과 선별적이라는 말은 어떻다? 동일하다. 자, 미리 얘기를 드리면 이 자녀적, 선별적 이런 정책, 그러니까 복지국가, 자녀적 복지국가 또는 선별적 복지국가 또는 자녀적 복지정책 또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을 개발해내는데 그것이 바로 공공부조라고 하는 수단이에요. 공공부조. 공공부조라는 것은 공공이, 즉 국가 또는 사회가, 이게 공공이죠. 어떻게? 부조가 도울 부자에 도울 조자입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죠. 뭘 도와주느냐? 너도 책임 못 져, 가족도 책임 못 져, 시장도 책임 못 지는 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국가, 공공이 어떻게 도와주겠다. 공공부조 정책이 자녀적, 선별적인 정책이에요. 산업화 이전에는 어땠다? 산업화 이전은 자녀적 또는 선별적 수준의 정책만을 수행했었다. 또는 복지만을 했다. 이해되세요? 왜 그럴까요? 이건 굶어 죽게 내비둘 수는 없거든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 책임 못 져? 가족 책임 못 져? 시장 책임 못 져?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게. 했었어요. 자, 이제 제도적이라는 말은 뭐냐? 자, 그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책임을 개인, 가족, 시장한테 묻지 않습니다. 제도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법을 얘기하는 거죠. 법이 제도잖아요. 그죠? 법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모든이죠. 모든. 그렇죠.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었잖아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소리냐? 이렇게 곤란해서 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합니다. 즉, 네가 가난한 자, 부자인 자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돼요? 국가가 너에 대한 생존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제도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제도적과 똑같은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편적이죠. 영어로는 universal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편이라는 말은 뭐냐? everybody, 영어로는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 즉, 이렇게 돼서 곤란한 사람들,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이 책임져, 가족이 책임져, 시장이 책임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적 의미로서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모든 국민들, 즉 이 안에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모두 다 포함해서 니네들을 다 국가가 책임져 줄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보편적이란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제도적이라는 말과 보편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돼요? 동일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제도적 이퀄 보편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제도적 복지국가 또는 제도적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들이 있는데 그것이 앞에서 공부하셨던 사회수당제도와 그다음에 사회보험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자, 사회보험제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왜? 우리나라는 현재 5가지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자, 저 S그룹의 모 회장님도 국민연금 받으십니다. 연세 60세 이상 되시면은 현행법에서 60세 이상 되시면은 국민연금 받으세요. S그룹의 모 회장님 재산이 15조 원 정도 있으시다는데 여러분 15조 원입니다. 15원이 아니고 15조 원 정도 재산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병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보험 급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요양급여라고 하죠. 요양급여 받습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이해되시죠? 그가 부유한 자고 가난한 저 간에 어떻게 사회보험은 네가 가난하고 부유하구나를 보지 않습니다. 개인이 책임져, 가족이 책임져, 시장이 책임져를 얘기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을 지죠. 그 생존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그게 사회보험제도고. 자, 사회수당이라는 것은 자,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사회수당 제도는 없습니다. 이건 역시도 국가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둘의 차이점이에요. 사회수당하고 사회보험의 차이점은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예요. 사회수당 같은 경우에는 조세, 즉 세금을 통해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반면에 사회보험은 그 주된 재원이 기여금이죠. 기여금.
기염이라는 건 바로 뭐죠?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5회, 6회 시험에 연속해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요. 둘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제도를 찾아라. 둘 다 보편적이긴 하고 제도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둘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걸 찾아라 하면 어떤 게 가장 보편적일까요? 예, 당연히 사회수당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수당 같은 경우는 조세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요. 즉 기여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받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사회보험은 기여금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은 아무리 보편적이고 제도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제도,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보장 시스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바로 뭐다? 사회수당 제도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다? 사회보험이 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두시게 어떻게? 자녀적 이퀄 선별적 이퀄 공공부조, 제도적 이퀄 보편적 똑같은 말 사회수당 사회보험, 이렇게 세트로 머릿속에다가 팍팍 담아두십시오. 자, 산업화가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과거 자녀적이었던 것이 지금 어떻게 됐다? 제도적이 됐다. 즉 국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한다. 자, 그래서 자녀적, 보충적, 제도적, 보편적 이해되실 거고, 과거에는 시혜 자선이었었어요. 시혜 자선이란 말은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시혜라는 건 은혜를 베푼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내가 너한테 베푸는 은혜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권리가 됐습니다. 시민의 권리입니다. 옆에다 하나 써놓고 이걸 생존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명시해놨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제34조에서 그 생존권을 명시해놨습니다. 과거에는 특수한 서비스 활동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편적이다. 과거에는 최저 수준만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최저 수준이 바로 말씀드렸던 생존권적 수준이죠. 즉 가장 기본적인 사안만 보장하겠다는 건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적 수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살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됐죠. 과거에는 개인적 개혁, 여러분 개인적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빈곤의 원인이 어디 있냐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빈곤의 원인이 왜 가난하게 되었을까? 과거엔 뭐라고 하냐면 네가 게을러서, 네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가난하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삶을 바꿔놔야 돼. 그 개인적 개혁을 주장했는데, 지금은 네 삶이 네가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세상이, 사회가 잘못돼서 네가 가난하게 된 거야. 네가 어려워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빈민구제였었는데 지금은 복지사회라는 얘기를 하고요. 과거에는 중앙집중 경향, 중앙집중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정부 종류가 두 개라 그랬죠. 뭐가 있었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었었죠. 이 복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 즉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려고 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정부에게 그 권한을 이양해주고 있죠. 과거에는 공사분리였었습니다. 즉 공공과 사는 민간입니다. 복지를 하되 공공 따로 민간 따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사협동이라고 해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의 목표, 즉 사회복지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한다는 거.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이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급자라는 건 바로 누굴까요? 복지를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주니까, 내가 이런 혜택을 주니까 내 맘대로 줄 거야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이용자 중심, 즉 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 맞춰서 설계해서 줍니다. 이해되시죠? 과거에는 시설 위주였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재가복지가 확대되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과거에는 무료 서비스를 주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앙정부가 하다 보니까 시혜적 성격이 강했어요. 나는 불쌍하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서 무료였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국민의 권리가 됐다 그랬죠. 니네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서 당당하게 받는 나의 권리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용자 부담의 서비스, 이용자 부담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말씀드렸던 사회보험 제도 같은 거예요. 내가 보험료 내거든? 그러면 당당히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료 서비스가 이용자 부담 서비스로 바뀌어졌고,
여기 빠져 있는 거 밑에 하나 쓸까요? 과거에는 공공부조 중심이었었지만, 그렇죠. 정책 방향에서 공공부조 중심이었었지만 지금은 어떻다? 예, 사회수단과 사회보험제도가 확대되어지고 있다. 또 하나 써놔 주십시오.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기능, 요건 다음 시간서부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큰 개념 틀을 잡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